중소맨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중소맨입니다. 오늘은 그 채용 공고를 봤을 때 회사 이름을 만약에 가리고 봤을 때 딱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 하도 이력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공고만 봐도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좀 살려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올라오는 채용 공고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건 뭐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 회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그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채가 있죠. 공채 시즌이라고 그치. 많이 부르죠. 전반기, 하반기. 그죠? 1년에 2번. 뭐 일부 뭐 D항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뽑습니다. 그럼 거의 한 반반 정도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네, 대다수는 근데 1년에 2번 보고 약간 H그룹을 먼저 뽑기 시작해가지고 그 첫 주차에 H그룹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쯤에 S그룹이 끝나고 그쵸. 아마 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S그룹이 또 끝나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인적성도 한 주 이 절차가 또 룰이 있죠. 그쵸. 대기업 나름대로의. 뭐 겹치면 안 되니까. 그죠. 무슨 뭐 대학교 수시 시험 볼 때 맞아요. 잘 나눠서 네, 하고 학교별로 연고대만 이게- 같은 날 하듯이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은 대다수는 뭐 딱히 그룹사 공채라기보다는 잡코리아나 인크루드. 채용 사이트, 채용 그렇죠. 공고 사이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이제 수시로 올라오죠. 특히 딱 필요한 부서, 이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지원해 주세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이 생겼을 때 그죠. 그 이제 결혼을 채우기 위해 뽑는 경우가 많고, 그죠. 대기업은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비로 뽑거나, 그죠. 뭐 이제 국가에서도 뭐 약간, 대기업들 예. 채용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기업에서는 주로 모아서 한 번에 그죠. 이제 뽑는 경우가 많죠. 그죠. 또 그래야지 또 그룹 연수라고 하죠. 동기 문화. 그죠. 대기업의 꼭 그 동기 문화. 네. 아, 연수 CC. 멋있지. 그죠. 또 같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눈 맞아가지고 번호 따고 CC끼리 사귀고. 물론 게 그런 이제, 거는 잘생기고 이쁜 애들 이야기고. 그렇지. 그리고 또 대기업 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뭐 우리 대학교 갔을 때 다 CC 하는 거 아니잖아요? CC 해봤어요? 아니요.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그죠.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죠. 세상에서는 이걸로 그 명언 회사 하나 다니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라고? 돈이 부족할 뿐이다. 그치. 우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돈이 부족한 거라고. 돈 있으면은 똥을 왜 먹어? 1억 줄게. 바로 먹어야지.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예, 그럼요. 밥도둑이지. 그럼요. 그럼 이제 돈을 봤을 때, 예. 그 중소기업에서 올라오는 채용 공고랑 대기업에서 올라오는 채용 공고의 차이점도 있나요? 보통은 대기업들은 뭐 인사팀이 와가지고 뭐 채용 상담회 많이 열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도 대다수는 이제 연봉을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 그냥 다 뭐, 비밀입니다. 업계 비밀이라서. 그냥 뭐 당당하게 그냥 다른 데 다니는 것보다 많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예, 뭐 중소기업보단 당연히 많이 받겠죠 라고 얘기해도 정확하게 안 알려주죠. 얼마 주겠다 네. 이런 거 없지.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연봉을 명시해둡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 부끄러우니까, 우리 꿀리지 않는다. 우리 이 정도 돈 줄 수 있어요 라고 명시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 가장 큰 게 월급이 작다는 그쵸. 그런 이제 생각 때문인데, 내가 이 정도 그러니까 막 재무제표 보고 회사 건실하네, 이 정도 회사는 최소 이 정도 돈을 주겠다 싶은 곳이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리는 곳들은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죠. 기왕이면 그래도 얼마 준다 명시되어 있어야 우리도 지원을 하죠.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인재들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연봉을 공개하는 경우가 뭐 어느 정도 뭐 적지 않아 있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기왕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봉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많은 그치. 친구들이 지원도 하고, 자꾸 숨기고 깎으려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사람 뽑히는데.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연봉도 중요한데, 예.
뭐 연봉 준다고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채용 절차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서류 심사, 그죠? 그리고 필기 시험, 그죠? 면접 2번. 그죠? 이게 뭐 거의 국룰 아닙니까? 국룰. 그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일부 대기업 중에 L그룹 뭐 그런 경우는 면접을 한 3번씩 보고 오. 또 어떤 L그룹 또 다른 L그룹은 뭐 기숙 면접 진짜? 1박 하는 면접들도 많죠. 뭐 금융권에도 그런 게 많고 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딱 차례대로 봤을 때 예. 일단 서류 평가. 그죠? 서류 평가는 사실 우리가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죠.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서류 평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간이 중소기업 채용 공고는 안 지켜져. 맞아. 일찍 제출하면은 일찍 면접. 일찍 제출하면은 마감을 시켜버리고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마감을 시켜버리고 면접을 그냥 시작을 해버려. 그죠. 왜냐면 보통 그 기간이 명시가 되는데 서류 평가는 기간이 명시가 처음에 되고 나머지 필기시험 면접은 뭐 추후 공지 예정 맞아요. 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거는 뭐 중소기업이면 거의 100%고 대기업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명시돼 있는 기간조차도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괜히 중소기업 이 회사 쓰고 싶은데 하고 마감일 남았는데 간 보면은 마감돼 있어요. 없어요. 됐는데 거기 이제 마감이라고 안 써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그죠? 실제로는 마감이 돼 있고 그죠. 내가낸 서류가 안 읽죠. 출력조차 되지 않고 출력 되더라도 보고 면접 봤는데 괜찮더라. 세절기에 넣고 갈아버려. 그렇죠. 그러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쵸. 근데 대기업은 뭐 거의 그런 거 없죠. 그죠. 대기업은 서류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뭐 그거 하나하나 그때 보고 얘 괜찮네. 면접 시작해야지. 이런 경우가 뭐 없죠. 그죠. 일단은 대기업 마감일이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인사팀에서 서류를 쫙 스크리닝을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괜찮은 애들 짜르륵 뽑아가지고 부서에 이제 넘기고 그 부서에서 그럼 또 간추려가지고 뽑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이제 면접 뭐 이후에는 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예. 이제 필기 시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필기 시험 이제 서류를 합격을 했어 내가 중소기업 뭐 대기업을 합격을 했는데 이제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에 필기 시험이 안 보는데도 사실 많잖아요. 사실 중소기업은 대다수가 안 보죠. 대다수가 안 보고. 뭐 W 기업 뭐 그런 제가 아는 W 기업 뭐 그런 데서는 뭐 시험 본다고 하는데 시험을 망쳐도 붙었다. 네. 나는 분명히 시험을 망쳤는데 붙었다. 우리 그 수능 같은 거 보면은 뭐 9등급 맞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보긴 보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그죠. 뭐 진짜 막 뭐 어려운 시험들 막 갖고 와서 보는데 그래도 다 틀려도 그래 그래도 우리 회사 지원해줬으니까 면접이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대기업은 거의 뭐 칼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칼같죠. 일단 필기가 없는 대기업이 사실 그 큰 대기업들 중에는 필기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뭐 요즘에 항공사가 없는데 거기는 대신 영어 면접을 보죠. 요즘에 핫한 그 IT 업계들도 필기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뭐 코딩 시험을 본다든지 거긴 숙제를 내주죠. 숙제를 해서 이걸 제출을 하게 만든다든지 맞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이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맞아요. 요새는 좀 약간 그래도 실무적인 능력 테스트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쵸. 뭐 IT 아까 말한 뭐 코딩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죠. 그럼 오케이. 자, 우리 서류를 합격했고 필기 시험을 뭐 합격을 했든 안 받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면접의 꽃이래. 취업의 꽃. 그죠. 면접이 나왔어. 그죠. 면접 힘들죠. 일단 면접은 그냥 스탠다드는 사실 2번이잖아요. 그죠. 보통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죠. 근데 뭐 가끔씩 여기 이제 추가되는 면접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죠? 보통은 영어 면접을 많이 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D항공사라든가 뭐 L산전, 뭐 아니면 H계열사 뭐 이런 것들은 뭐 영어 면접을 필수로 보죠. 영어 면접 경험 있잖아요. 그럼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영어 면접을 영어를 못하면 떨어진다. 그럼요. 그런 사실을 오늘 알았고요. 괜히 영어로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어때요 혹시? 어떤 내가 거? 영어를 못해. 예. 영어 면접을 본대요. 예.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웃기기라도 해보자.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그 면접 떨어졌어요. 그치. 왜냐면은 그게 있어. 우리가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말로 웃기기가 어려운데 그죠.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웃겨? 그러니까 분명히 면접관은 웃으면서 웃어. 예, 해맑게 좋은 이 결과 있을 거라고.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네. 맞아요. 허허허. 진짜 재밌고 끝났어요. 이렇게 패기 있는 친구가 필요하지. 이랬는데 패기 없고 열심히 하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뽑히지. 그럼요. 외국 면접 옆에 앉은 애가 자기 외국 갔다 왔다고 했는데 걔는 뽑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 웃겼잖아요. 그죠. 걔는 진지하게. 좀 이뻤죠, 근데. 그 친구? 예. 그 친구. 오케이. 그러면은, 면접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나 그런 것도 봤어. 어떤 거? 혹시, 보통 실무 면접이랑 임원 면접이 스탠다드잖아요. 국룰. 그죠. 이 순서도 국룰이잖아요. 사실. 그죠. 이걸 뒤집어서 보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네. 이걸 뒤집어 보는 경우가 있어. 사장 면접을 보고 네. 사실 임원이라 중소기업은 사장 상무 전무가 있다 치더라도 상무 전무는 약간 이제 그냥 계약직이죠. 이름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장 면접을 먼저 보고 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실무자 면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거든. 네. 그랬더니 연봉을 조금 줘갖고 실무자 선에서 끝났는데 사장 면접에서 연봉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사장 면접을 먼저 하면서 연봉을 공개하고 그 연봉에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실무자가 뽑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경우. 바쁘게 일하는 사람 불러내지 마라. 사장이 제일 한가니까. 사장이 한가니까 내가 걸러주겠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면은 먼저 걸르고 가자. 좋은 방법이네. 이거는 정말 좋고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치 사실 돈이 궁금하지. 면접을 이제 두 번째 면접도 실무 면접에서는 연봉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왜 실무자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돈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건 취업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그치,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회사가 사람이 좀 잘 안 뽑혀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나도 돈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래요. 빠이 하면 되고. 면접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내 시간 안 뺏겼고. 괜히 2차까지 가가지고 시간 뺏기니.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오해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 분들 노력 열심히 하니까. 그죠? 좋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채용 공고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거기 보면 내 이력서 등록하는 게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이력서를 딱 등록했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 대기업들은 공채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지. 그걸로 사람을 뽑죠. 왜냐면 너무 많이 밀려오고 유능한 인재도 많고 하니까. 그 경쟁률이 100대 1이면은 허수가 그냥 우리 생각에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그치. 80 정도가 진짜 엘리트들. 맞아. 요새 다 똑똑해. 다 똑똑해. 다 일 잘해. 물론 성격은 모르겠지만 능력은 다 뛰어내. 다 똑똑한 애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사이트에 올라져 있는 내 이력서들을 볼 일이 없지 사실. 그치. 관심도 없고. 맞아. 하지만 중소기업은 진짜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개나 아니면 그런 걸로 헤드헌터들을 많이 이용하지. 보통 들어보니까 헤드헌터 쓰면은 거의 한 달치 월급만큼을 헤드헌터 매칭 시켜준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물론 이제 구직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이겠지. 회사 입장도 내가 이 돈을 줘서라도 유능한 사람을 뽑고 싶겠다. 유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지.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대기업 공채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이제 그런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 올리니까 전화 많이 오더라고. 연락 많이 오지. 그리고 또 이 좋은 점, 헤드헌터 통하면 좋은 점이 헤드헌터가 연봉 협상을 대신해줘. 얼마까지 받고 싶어요 하면은
헤드헌터가 그 돈 받아줄게요. 내가 싸우면 솔직히 꿀리잖아. 민망하죠. 맞아. 돈 때문에 면접 가가지고 저 이만큼 받고 싶은데 맞춰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힘들고 맞아. 보통 일반적인 면접이다 치면은 내가 면접관이야. 취업을 이제 예. 면접자가 왔어. 얼마 정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마음속으로 많으면 한 많을수록 7천 좋지. 받고 싶은데 그치? 뭐라고 근데 대답하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사내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그치. 하지만 헤드헌터한테는 헤드헌터가 저 근데 여기 회사 좋은데 뭐 지금 연봉 얼마 받으세요?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헤드헌터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저 한 7천 정도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헤드헌터가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볼게요. 네, 맞춰볼게요 하면 이제 헤드헌터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7천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 능력에는 7천 정도 줘야 올 거다. 맞아요. 이러면 뭐 나는 큰 부담 없는 거지. 그죠. 그리고 헤드헌터가 그만큼 저의 사실 면접 시간 막 10분 동안 나를 어필하기 힘든데 헤드헌터는 그 금액에 맞게 계속 채물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서 회사에게 이 사람 이만큼 뛰어난 능력자다. 그치. 원래 이런 사실 우리 둘 다 이공계잖아요. 그죠? 이공계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 맞아. 나를 포장을 못해. 맞아. 창피해. 부끄러워 말하면. 되게 사실 우리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말을 못해. 그래서 지금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다 가리고. 어쨌든 그런 쪽에서 연락 올 확률이 높다. 그렇지. 연락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사실 헤드헌터 연락 많이 받아봤고 면접도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뭐 사실 연봉 지금보다 더 많은 곳도 제안 들어왔고 심지어 대기업 계열사. 그죠. 대기업 계열사들 아까 대기업은 안 온다 했지만 대기업들도 하네요. 중견인가 거기는? 그 W그룹은 약간 중견이긴 하죠. 그러네. 근데 뭐 모두가 다 아는 회사니까. 모두가 다 아는 회사. 대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뭐. 근데 대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은 S그룹, 그치. H그룹, L그룹. 그치. 또 그 내에서도 메이저 계열사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대기업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거?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던 일을 이제 한 2년 정도 하던 걸 이제 때려치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 사이 이제 궁금해서 왜냐면 난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올려봤어. 그 2년 동안 했던 일을 가지고 올려봤는데 연락이 엄청 오는 거야. 내가 아예 다른 쪽에서 관심 없었던 쪽에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 딱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시죠? 뭐 예전에 뭐 이력서 올려놓은 거 있어서 봤는데 뭐 일하고 있으시죠? 해갖고 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대뜸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했던 게 자기네 회사랑 너무 딱 맞는다. 근데 나는 일을 하고 있고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주변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그런 일도 있네. 요새 사람 뽑기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 찾기도 어려운데 사람 뽑는 것도 어렵긴 하더라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 맞아. 회사는 사람이 없어.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얘기했지. 다 연봉을 공개만 해줘도 이런 일이 덜한데 자꾸 연봉을 숨기니까. 그치. 꽤 괜찮은 회사들이 많은데 사실. 그치. 그럼 이제 최근에 사실 요즘 취업 시장 너무 힘들어. 뭐 코로나인지 뭔지 맥주 코로나인지 뭔지 그런 것도 있고 요새 사람을 잘 안 뽑아. 그치. 경기도 사실 어렵고 뭐 타격 입은 업계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그치. 돈은 돌아야지 돈인데. 요즘에 딱 그 취업 취업 공고 올라오는 걸 보면은 딱 특징이 있어. 어떤 거? 중소기업은 신입 경력을 다 뽑아. 대기업은 신입을 잘 안 뽑아. 맞아. 요새는 사실 옛날엔 중소기업은 진짜 일할 사람들 뽑는다고 경력직을 많이 뽑았는데 오히려 요새는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뽑고 그치. 중소기업에서 신입을 뽑아. 옛날에는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에서 뭐 일하다가 뭐 너무 힘들어서 일을 많이 시키니까 힘들어서 이제 나온 사람들 능력 있고 인맥 좋은 사람들 이제 뽑아서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신입사원 애들 하나 키우는데 뽑아서 제대로 하게 가르치려면은 한 1, 2년을 가르쳐야 돼. 사실 1, 2년은 부족하지. 애들이 한 4년 가까이 놀고 먹어. 그러고 이제 딱 일을 잘할 때쯤 되면은 딱 좋은 페이 받고 또 다른 대기업 뭐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뭐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지. 요즘에는 경력을 좀 많이 뽑더라. 맞아. 요새는 뭐 사실 옛날 대기업 공채들은 무조건 신입이었는데 그치. 요새는 경력직도 공채로 올라오고 보면 또 다 석박사만 뽑아? 그럼 석박 안 하면은 그치. 특히 뭐 연구직이 아니라도 석박으로 다 뽑더라고요. 사실 이공계는 그치. 뭐 이공계 그러니까 연구직 IT 이게 메인이니까. 그치. 이공계는 요새는 그쪽 산업이 아니면 진짜 사람을 안 뽑으니까. 뭐 인사팀, 회계팀 뭐 이런 데는 사실 뭐 신입을 뽑긴 하는데 사실 거기도 많이 뽑질 않아. 맞아. 많이 뽑질 않아 사람을. 그런 데는 또 뭐냐 그 자격증 뭐지? 뭐 CPA나 그치. 이런 뭐 노무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회계팀에는 뭐 CPA 있는 사람이 사실 회계팀에 왜 갔겠나 싶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뭐 좀 자격 조건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지. 또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대기업은 공채라고 했잖아. 그지. 이게 사실 국룰이었어. 국룰. 맞아. 국룰이었지. 근데. 그치. 이제 요즘은 ED ED 공채가 많이 없어. 그치. 그 대신에 수시 채용을 해. 맞아. 그러니까 대기업도 약간 중소기업이 하는 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경력직 뽑지, 수시 채용 뽑지.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사실. 사실 비용도 줄이고. 그치. 인적성 뭐 IQ 뭐 글 빨리 읽으면은 좋은 건가? 뭐 장점이 있겠지만 굳이 그 글 빨리 읽는 사람 뽑으려고 몇만 명씩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시험비도 학교 대여해, 책 뽑아, 그 문제 만든 사람 뽑아 하면 그 돈이. 감독관들 뭐 수당 줘야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해서 뽑힌 인재가 정말 좋은가? 조금 애매모호해. 근데 맞아. 그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뽑을 가치가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형님들 아까 너가 이야기했듯이 대기업 다닌 형님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100명 중에 80%가 똑똑해. 진짜야? 20% 헛수밖에 못 가리는데 너무 큰 돈이 드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 채용을 많이 하는데 이 수시 채용에 문제가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이제 딱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공채는 이제 대졸 공채니까 공채를 쓰면은 필기 시험으로 많이 가르고 뭐 인턴 경험 뭐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공모전, 경험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 이제 어필할 수가 있는데 이 수시 채용은 그런 게 잘 안 통해. 맞아. 딱 갔을 때 보통 이제 인재 등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뭐 L그룹 같은 경우 뭐 인재 등록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그런 거 눈에 잘 안 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대기업 수시 그런 거는 어디 공고가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사실 공채 시즌은 공고가 뜬다는 걸 알고 계속 우리가 뉴스도 나와. 검색을 해보는데 어디 공채 시작 뉴스가 나와. 근데 이제 수시로 뽑으면은 언제 뽑는지 모르고 내가 계속 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마감 날 있으면은 1년 날린 거야. 근데 또 심지어 내가 뭐 잘 갔어. 근데 면접을 갔어.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물어봐. 땡땡 학교네요? 땡땡 교수님 아시나요? 그치. 이거는 약간 이공계 한정. 뭐 물론 의공계적인 거는 땡땡 교수님 우리랑 같이 일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은 일한 애들이 뽑히겠지 아무래도. 이게 사실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대기업 자체적으로 생산적인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지 연구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지. 의뢰를 하면은 실무자들은 보통 중소기업의 이제 연구직들, 그지 뭐 기술회사들, 아니면 석박사들, 뭐 석박사들 대기업에 대학교 다니는 대학원 석박사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화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언제까지 뭐 보고서 써야 되는데 중간 보고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이제 그거 받아서 뭐 정리해서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실제 어떤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하청업체? 그지? 하청 뭐 아웃소싱? 아웃소싱.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아웃소싱. 그리고 그 네. 대학원에서 과제를 받아서 하는 학생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고 싶은 대기업에 과제를 해봤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좀 될 수 있지. 그지? 왜냐면은 얘네는 우리랑 일도 해봤고 우리의 우리가 그런 뭘 걸 하고 아니까. 싶은지 우리가 그 연구개발을 맡긴다는 거 보통 그 요즘에 좀 오래된 말이긴 한데 미래 먹거리. 그지. 미래 먹거리 멋있는 말인데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얘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싶은지, 그지. 여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맞아. 이런 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어쨌든 있지. 생전 처음 온 애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봤고 그치. 관심이 있고 또 정보가 있으니까 면접 때 아무래도 말하기가 더 편하고. 그치. 뭐 이공계 쪽 나는 뭐 그런 면접 본 적 없지만 얘기 많이 들리는 게 우리 회사랑 과제 해봤어요 많이 그치.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석사 정도 기준? 학사한테는 당연히 뭐 물어볼 일은 없고. 뭐 그래도 학사들도 뭐 요새는 또 학사들도 대학원 교수님 밑에서 뭐 일을 많이 하고 용돈식으로 인턴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치. 아무래도 요즘 이공계 쪽 애들은 어쨌든 프로젝트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치. 요새 애들은 우리 때랑 또 많이 달라져서 애들이 다 똑똑해. 네,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뭐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놀지도 않아. 술을 몰라. 그치. 아닌가? 우린 지금 술 먹고 했는데. 맞아. 어쨌든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대기업의 이제 추세는 경력 채용. 그치. 그리고 수시 채용으로 가고 있다. 그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좀 신입들을 왜냐면 뭐 좀 저렴하니까 인건비가 신입들도 많이 뽑고 또 수시로 뽑기도 하고. 그치. 근데 이제 또 뭐 본인 상황에 맞춰서 물론 대기업 좋지만 뭐 자기가 원하는 곳 사실 대기업 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업무에 치이고 경쟁에 치이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치. 딱 내가 원하는 뭐 미니멈 연봉이 있으면 이 선을 넘는다면 중소도 그치. 나쁘지 않아. 그지. 이제 뭐 딱 이렇게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공고의 특징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채용 준비할 때 좀 더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흐름이나 아니면 룰 그런 것들이 근데 요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뭐 학부생 1학년이라면은 지금부터 계속 봐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치. 그래도 미리 받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지. 컴퓨터공학과 가면은 코딩 놓아야 된다고. 맞아. 김밥 먹으면서 24시간 코딩해야 된다고. 맞아. 집에 안 간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공학 공부하는 애들이 최고야. 맞아. 요새 다 AI야. 컴퓨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거지 같아 아주. 요새 뭐 문과 나와도 컴퓨터 못하면은 엑셀을 못하네. 뭐 이거를 뭐 바보라고. 머리 이렇게 숟가락을 맞으면서 이 새끼 바보라고. 엑셀도 못한다고. AI도 모른다고. 이런 소리 듣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을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 같다. 그지. 뭐 지금 현재를 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고민할 거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당장 급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그냥 재미로 들으면서 이제 뭐 대기업과 이렇구나. 중소기업 잘 본인이 원하는 데 선택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